DC 커플드 방식은 캠브리지 오디오에서 개발한 회로는 아닙니다. 과거 진공관 시대 때부터 커플링 카패시터를 없애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노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플링 카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면 카패시터의 용량에 따라서 저역 커팅 필터, 하이패스 필터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줌은 통과를 하고 저역은 커팅이 되는 그런 회로로 스피커 네트워크에서도 이러한 원리로 주파수를 커팅합니다. 이 커플링 카패시터의 용량이 크면 커질수록 저역 레인지는 늘어나지만 고역이 커트되는 단점이 있고 이런 대역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서킷 보드에서 커플링 카패시터를 제거하면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힐 수 있다는 큰 이익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증폭 소자에 전압부하가 바로 걸려버립니다. 커플링 카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DC 전압 자체가 증폭 소자의 입력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입력 소자의 전이차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 전압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전력을 소비하는 소스나 에미터 같은 경우 더 많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증폭 소자의 시정수와 동작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춰줘야 되는 설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플링 카패시터에서 주파수를 커팅하지만 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음색이 DC 커플드 방식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DC 커플드 방식은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고 반면에 음의 질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커플링 카패시터를 넣게 되면 커플링 카패시터의 재질과 종류와 방식에 따라서 그 특유의 음질이 배어 나옵니다. 그 특유의 음질이 재생음에서 배어 나옵니다. 그러나 주파수 대역대가 커팅되고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증폭 회로의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증폭 회로 자체에서 커플링 카패시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이 엣지 NQ 같은 경우 이 엣지 NQ를 설계한 엔지니어는 커플링 카패시터를 없애는 DC 커플드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DC 커플드 방식에서 오는 장점인 대역폭 확보에서는 큰 장점을 발휘하는 프리앰프 모듈입니다. 뛰어난 PCB 보드 설계 노하우가 있어서 저잡은 PCB 아트워크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PCB 보드를 사용한 오디오 서킷 제작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앰프 보드 또한 엣지 A에 장착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판 모양은 비슷하네요. 이 PCB 기판에서는 입력 신호를 제어해주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입력 소스마다 이 릴레이를 통해서 전면 채널 셀렉터, 전면 듀얼 노브의 백노브를 만질 때마다 이쪽에 릴레이가 신호가 가서 입력 신호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프리앰프의 증폭 회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진공관 증폭 소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증폭 소자입니다. PCB 기판에 붙는 증폭 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나 FET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거는 전력을 소모해주는 전력 소모 저항이고요. 여기는 전원부에서 오는 고압입니다. 고압 200V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는 입력 부분입니다. 신호가 들어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CD 플레이어 혹은 DVD 플레이어, PC,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곳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죠. 아주 낮은 이게 시간 T고요. 이게 전압입니다. 볼트일 때 아주 낮은 신호에 입력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고압이 걸리는 쪽에서
출력 신호를 인출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전압이 똑같은 T,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일 때, 여기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일 때 전압이 증폭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출력 전압을 인출할 때는 아주 낮은 전압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출력된 출력 전압보다 아주 낮은 전압이 나오고, 이론상으로는 얘와 얘의 출력 전압이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오차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증폭된 신호를 인출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 증폭 소자로 넘어가죠. 자, 또 여기에 고압의 전원이 걸립니다. 역시 200V가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도 높은 전압이 걸리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출력 신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카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최종 아웃단에서 이 카패시터는 이 직류 성분을 차단하고 교류 신호만 출력해야 됩니다. 증폭된 음악 신호만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카패시터 부품이 꼭 필요하고, 여기 임피던스 고정용 저항이 붙고, 단자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파워 앰프로 신호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 신호 대비 출력 신호가 왜곡이 없이 왜곡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쪽 캐소드에서 이렇게 출력부까지 피드백을 걸어줍니다. 피드백. 근데 자, 이쪽 아래 상단에서 아래에서 출력 전압에 피드백을 걸어주기 때문에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가티브 피드백, 부계환이라고 합니다. 부계환, 네가티브. 이쪽에서 피드백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거를 파시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DC 커플되어 있습니다. 자, 고압 DC 200V가 이쪽으로 걸리고 입력 전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출력 전압은 더 크게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에 커플링 카패시터를 딱 넣어주면은 여기 고압 DC 200V가 여기에서 딱 차단이 되고, 여기서 출력 시그널만 이렇게 이 출력 소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DC 여기서 커플링 카패시터를 삭제하고 여기 고압 200V가 여기 입력 전압 200V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소자 자체에 마이너스 2V가 바이어스 전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입력 200V가 들어오고 이쪽은 DC로 영전이기 때문에 DC에서는 영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2V가 떠야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2V가 된 겁니다. 여기 입력 쪽 소자와 여기 전력 소모 쪽 소자에 2V의 전이차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V가 걸리면 여기 202V가 걸리게 설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2V고 여긴 202V고 아주 높은 전위로 이쪽 소자가 동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200V가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또 400V 가까이의 전압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정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전원부의 전압과 이쪽 전력 소모 저항의 수치와 여기 걸리는 DC 전압과 여기 걸리는 바이어스 전이차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여기에 걸리는 네가티브 피드백의 양의 이득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증폭 회로가 되겠으나,
여기 이 부분에서 커플링 카패시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 말하자면 주파수 특성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브리지 오디오에 내장된 프리앰프 회로는 바로 이런 DC 커플드 방식으로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엣지 NQ의 프리앰프 증폭 회로의 DC 커플드 방식을 간단한 스케치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회로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더욱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